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들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도 며칠 동안 감기 걸려서 죽다 살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일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져서 제가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상당히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좀 힘들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눈이 오겠죠? 빠르면 뭐 이번 달에도 올 수도 있고요. 눈이 왔을 때, 밤새 눈이 쫙 내렸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꼭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겨울에는 운전하기가 참 힘들죠. 저는 겨울철에 운전하는 것보다 다음날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아침에 추운 상태에서 차를 탔을 때 그 냉기와 그리고 핸들에 잡았을 때 차가움과, 물론 핸들 열선도 있지만 열선이 도달하는 시점이 좀 더 시간이 있겠죠. 그 순간 히터가 나오기 바로 그 순간까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현장에서 겨울철이면 가장 많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바로 사이드 케이블 고착으로 인한 케이블 교환 또는 브레이크 슈라이닝,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등등의 뒤쪽 브레이크의 교환 작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독 겨울철에는 그래요. 그 이유가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다음날 한파주의보래요. 그러면 나는 차를 끌고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한 이틀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을 경우 장시간 이틀 이상 차량을 목 외에서 방치하신다면은 다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차들이 있어요. 사이드 케이블이 얼어버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대부분이 케이블 방식의, 얇은 케이블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죠. 저희가 차량에 타셔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시잖아요. 거기서는 사이드 케이블이 하나에서 2가닥으로 나눠집니다. 차 밑에서는 2가닥으로 나눠지면서 좌우로 나눠지겠죠. 그 케이블은 고무로 된 피복 안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 안에는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수분이 발생하면서 거의 안에 수분이 생깁니다. 겨울철에는 그 부분이 얼어버려요. 케이블이 길죠. 그 케이블 안쪽에 있는 수분이 꽁꽁꽁꽁 얼어버리면 사이드를 당기실 수 있어요. 근데 사이드를 당기시고 집에 들어가서 이틀 뒤에 나오셨을 때는 풀리지가 않아요. 이 케이블은 풀릴지 몰라도 브레이크 쪽 그 케이블이 딱 고착이 되는 순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차주분들께는 인지를 못 하실 거예요.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사이드가 풀어졌겠지. 그 상태로 운행하십니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행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 같고, 또는 장시간 운행하시면 뒤에서 무슨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정비업소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잘 보면은 사이드가 헐렁헐렁해져 있어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고착이 된 상태로 늘어나거나 해가지고 사이드가 케이블이 헐렁헐렁합니다. 차에 타셔가지고 대부분 사이드가 헐렁헐렁한 느낌 드신다면은 거의 다 늘어난 거예요. 그 케이블의 분량으로 수리비가 청구가 되겠죠. 케이블 교환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슈라이닝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케이블 교환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가 탔을 수도 있죠. 슈라이닝이 다 탔었을 수도 있고 디스크가 깎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는 브레이크 쪽으로 그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5만원, 8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까지, 또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30만원까지도 수리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사이드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사이드 안 채울 수는 없겠죠. 무조건 채우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평지라면, 정말 그냥 평지라면은 한겨울 한파가 왔을 때는 파킹해 놓으셔도 차량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평지의 경우. 약간의 경사들이 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라면 사이드 채워도 상관없지만 한파가 왔을 때는 차라리 고인목을 받쳐주세요. 사이드 케이블을 당기지 마시고 고인목을 받쳐주시는 게 오히려 더 브레이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착이 되는 상태로 운전하시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이 부분은 꼭 겨울철 한파가 왔을 때는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도 겨울철에 상당히 많이 저희 업소에 방문하시는 일입니다.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자고 나서 오늘 그날 밤에 눈이 열심히 막 왔어요.
아, 창문 밖으로 누르는 거 좋잖아요. 아, 눈이 오는구나, 멋있다 하고 딱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눈으로 막 덮여 있어요. 자, 출근하시려고 소복소복 눈을 밟고 나오셔가지고 차에 딱 가는데, 에? 뭐야 이거? 창문에 눈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앞창문에. 그때부터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문에도, 도어에도 뭐 눈이 잔뜩 쌓여있고, 문 열면 눈이 쑥 들어가죠, 안으로. 자, 중요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눈을 치우세요. 눈을 꼭 치우세요. 특히 앞쪽 유리, 앞 정면에 있는 앞 유리창에 있는 눈은 꼭 치워주세요. 꼭 치우시고 와이퍼를 한번 들어서 눈을 닦아주시고 그쪽에 눈을 다 치워주세요. 그렇지 않고 와이퍼 모터에 힘만 믿고 차에 타셨어요. 타셔가지고 와이퍼를 작동하는 순간 와이퍼가 움직이다가 많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뚝뚝뚝뚝뚝 멈추죠. 얘는 계속 가려고 할 거예요. 계속 힘이 들어가겠죠, 와이퍼가. 그러다가 안 움직이니까 딱 끄실 거예요. 다시 또 작동을 하세요. 내려갔다가 뚝뚝뚝 쳐서 어떻게 눈을 없애보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 문제가 와이퍼의 퓨즈가 나가버려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뭐 와이퍼 퓨즈 얼마나 하겠어요. 퓨즈 빌링크에 예비 퓨즈도 있으니까 그걸 장착하시면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와이퍼를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와이퍼가 좌우로 똑같이 이 놈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 와이퍼 링크라는 게 있어요. 링크에 볼이나 그 링크가 파손이 돼버려요. 부러지거나 아니면 볼이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카울 커버, 그 와이퍼가 움직이는 그 엔진룸 위쪽 그 커버 쪽을 다 뜯어서 다시 재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을 하거나 해야 돼요.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것도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만원, 15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셀프 정비가 가능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도 하세요. 차에 타셔가지고 시동을 거시고 그 예열을 하잖아요. 저희가 겨울철에는 3분 5분 정도 예열을 하시죠. 히터를 최대한 틀어놓으시고 그동안 창문을 눈을 최대한 치워주세요. 와이퍼 쪽에. 그렇지 않으면 와이퍼 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와이퍼 모터가 나가버리면 그것도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부품값만 해도 한 7만원대 할 거예요. 더 비싼 차량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앞쪽 눈이 많이 왔을 경우는 치워주세요. 또 한파가 온 날은 많이 얼어있죠. 꽁꽁꽁꽁 얼어있어요. 그 날에 붙은 얼음 덩어리들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와이퍼 쪽에 있는 눈을 모두 다 제거하세요. 세 번째, 창문과 런고무와 그 사이에 이제 수분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얼었겠죠. 밤새 꽁꽁꽁꽁꽁 그 라인이 싹 얼었어요. 얼어있는 상태로 작동하시면 창문이 당연히 안 내려가겠죠. 얘도 문제입니다. 강제로 누르면은 어떻게 떡떡떡 하면서 내려가려고 온 힘을 다 써요. 얘가 죽을 힘을 다 써요. 주인이 명령을 하는데 지가 안 내려고 배기겠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딱 소리 나면서 창문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창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것도 물론 퓨즈가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퓨즈가 나가는 경우보다 윈도우 레귤레이터, 유리 기어라고 하죠. 속칭 유리 기어. 케이블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케이블이 연결된 롤러, 플라스틱 롤러가 있는데 그 롤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윈도우 모터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겠죠. 트립을 뜯는 순간 최소 비용이 뭐 15,000원에서 22,000원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발생해 막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정비업소에서는 15,000원에서 2만 몇천 원까지 뜯는 순간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모터도 교환해야 되고 케이블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담배 안 피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히터를 트시고 히터가 따뜻한 바람이 나올 때 운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문에도 열이 발생하겠죠. 실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창문에도 열이 와 닿겠죠. 그러면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 테두리에 있는 어른들이. 그때부터는 작동하셔도 돼요. 너무 급하게 타시자마자 창문을 딱 내려버리시면 이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손님들한테 누누이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쾌적한 자동차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눈이 내 차에만 쌓이는 게 아니겠죠. 눈이 왔을 때 온 거리에 쫙 눈이 쌓여 있죠. 자, 눈이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죠. 부랴부랴 막 뛰어서 눈을 바바바바바 밟고 차에 딱 왔습니다. 차에 딱 타는 순간 발을 털지 않고 발을 땅땅땅 그죠? 발을 털지 않고
차에 딱 타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발에 눈이 젖어 있죠? 그 매트에 그대로 바닥 매트에 그대로 젖은 눈이 천천히 녹아서 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옆 사람도 태우겠죠. 어떻게 보면 옆 사람이 더 중요해요. 동승석에 타시는 분이 더 중요해요. 눈을 막 밟고 오고 또는 비를 막 밟고 와서 젖은 신발로 그래 딱 타셨어요. 발에 있는 눈이 싹 다 녹겠죠. 룰루랄라 하고선 출근하시던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놔요. 문을 닫고 어디로 가시잖아요. 그럼 안에는 좀 따뜻한 공기가 생기겠죠. 운행하고 오셨으니까. 그 순간부터 곰팡이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습도와 온도를 갖게 됩니다. 자동차 정비업을 제가 지금 현재 샵 쪽에서 가게를 운영한 지 9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정비인으로서 정식 정비인으로서 생활을 한 건 대략 한 17년에 좀 넘었어요. 원래 더 길어요. 제 그 정비 쪽이나 저의 소개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해드릴게요. 정식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한 거는 17년이고요. 더 오래됐습니다. 그 전부터 오래 했고요. 아무튼 제가 17년 정비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하나요. 딱 하나. 에어컨 냄새, 히터 냄새. 여름이면 에어컨 냄새가 심해요. 어떻게 없애죠? 겨울처럼 히터 틀면은 쾌쾌한 냄새 나가요. 똥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 이 부분도 습관만 조금만 길러주시면은 냄새를 미연에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이 하나 방법으로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번째, 발을 다 털고 최대한 털고 차에 타세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끝납니다. 특히 동승석에 타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차주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발을 깨끗하게 털고 옆자리에 타세요. 공조장치의 공기는 내기 모드로 했을 때는 동승석 발 쪽에서 공기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다 퍼집니다. 뭐 운전석 쪽에서도 빨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동승석 쪽에서 빨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젖어있는 수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발판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밖에서 뭘 밟았을 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세균들과 습기와 그런 것들이 점점점 쑥 빨려 들어가서 히터 코어나 에어컨 에버프레이터나 그쪽이 다 밀착이 되겠죠. 시동을 끄고 집에 들어가시면 또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잘 살겠죠. 이렇게 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에 탑승하실 때는 깨끗한 신발로 탑승하시고 우산을 최대한 털어주세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되겠죠. 깔아앉건 위로 올라오건. 저희 왜 옷 빨고서는 제대로 말리지 않은 상태로 놓으면은 꿉꿉한 냄새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차도. 네 번째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폭설과 그리고 한파가 왔을 때 간단하게 지키셔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생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동생들과 저는 정말 가족처럼 친구처럼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친하게.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행복하고 가제트와 쇼미더머니와 저와 행복하게, 구독자 여러분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재미있게 저희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